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외과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외과 질환 관련해서 치질이라든가 대상 관련 질환, 갑상선, 충농증, 화상치료, 수술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증상 간단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지병원의 문진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겠는데요. 담석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의학 지식을 잘 접하시니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담석증은 이제 소화기관 중에서 담석이라고 하는 그 돌이 발견되는 질환인데요. 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담즙, 그 담관 내에 생기는 건데요. 우리 몸의 간에서 담즙을 만들게 되면 담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농축하고 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위하고 십이지장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들어오는 음식물과 섞여서 소화를 돕는 일을 하는 게 담즙인데요. 이 담즙을 보관하는 담낭 안에 돌이 생긴 것을 담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담석증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분도 많으시고 또 이제 병원에 찾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담석증이 전보다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질 식사가 많은 그런 서구화된 식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제 주변에도 60대 여성 또 40대 남성 이 담석증이라는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황을 봤는데 이 담석은 왜 생기고요? 또 근래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담석이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몸의 지방질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겼을 때 그 침전이 생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즙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하고 담즙산하고 인지질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 서로 믹스되고 잘 녹게 되면은 그런 결정체에 침전이 생기지가 않는데 이럴 때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과포화되거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담석을 우리가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이 되든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좀 까맣게 변하면서 색소성으로 생겨서 그것이 색소성 담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담석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성 간 질환이나 위혈질 수술, 요즘에는 이렇게 체중을 갑자기 뺀 경우에도 담석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폭음을 하거나 이런 비만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담석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치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일전에 그 성지병원 외과에 갔더니 그 치질로 이렇게 의사님이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 온수로 해서 이렇게 찜질을 하루 한두 번씩 이렇게 계속 하라고. 네. 그리고 뭐 약을 주셨는데 약은 뭐 먹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찜질을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이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찜질을 계속해서도 하면은 그게 완치가 되는 건지. 네. 우리가 네. 이제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문에 생겨 있는 혈관 덩어리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항문에 네. 괄약근이 있고 그 괄약근을 싸고 있는 것이 혈관 덩어리가 이제 치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네. 있을 때는 괄약근을 싸고 있는 혈관 덩어리가 있지만 전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이게 어떤 네. 이유가 생겨서 그게 커지는 덩어리를 치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네. 나오면 외치질이라고 하고 항문 안쪽에만 있으면 내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네. 치질이 생겨가지고 확장된 혈관, 그 치질이 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좌욕을 하면서 쓰는 경우에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치질이라는 것은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생명의 위협을 주는 뭐 죽는 그런 병이 아니라서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불편한 걸 넘어서게 돼서 방치하게 되면은 뭐 출혈이 되거나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건데 네. 이렇게 좌욕을 하시고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그 완치라는 거는 있던 그 혈관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증상이 네. 없으니까 그냥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제가 그 병원에 갈 때는 조금 이상을 느꼈거든요. 네. 감각적으로. 네. 근데 그 찜질을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서 그런지 요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아지신 거고요. 그 혈관이 이제 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변비가 있든지 음주를 많이 했든지 해서 혈관이 많이 이렇게 커져 있다가 그런 네. 자역을 잘 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수그러드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편한 게 네. 없으시면 그렇게 유지를 잘 하시면 수술하거나 네. 그러지 않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찜질은 계속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우리가 보통 항문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 비만이 생기면 운동을 하면 살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계속 지속적인 운동하면 좋은 것처럼 항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치질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 몇 번 정도 하고 그 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네, 너무 좋은가요? 뜨겁게 할 필요 없고요. 미지근한 정도면 되고요. 사실은 그 네. 물로 뭐 그 열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항문에 네. 그런 청결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항문에 있는 혈관 자체를 수축시켜주면서 그걸 원활하게 그 피가 잘 가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문에 혈류가 잘 흐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아침하고 저녁 그리고 네. 변본 직후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치질 이 수술도 많이 하시던데 수술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치질은 사실 어떤 질병 때문에 뭐 암 같은 경우일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서 절제해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치질이라는 것은 불편해서 문제인 거지 이게 자체가 뭐 암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출혈이 많아서 몸에 이제 빈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튀어나온 덩어리가 변 보는데 자극을 줘서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덩어리가 괄약근을 방해하니까 항문에 계속 청결이 유지가 안 돼서 냄새가 난다든지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우리가 주 이유고요. 네. 내가 불편한 게 없다. 뭐 객관적으로는 치질이 있지만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수술하실 필요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는 되게 별로 치질이 심하지 않은데 본인은 불편해 하셔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수술의 결정은 객관적이기보단 본인이 불편한 정도를 따라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금 뭐 치질이라든가 또 갑상선, 축농증, 뭐 화상치료, 외과 질환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예, 요 근래에 와가지고 대변을 본 후에 이제 이상하게 항문주가 근지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근지러운 것도 병원에 가서 뭐 치료서 받아야 되는 건가? 근데 변을 제가 보시기 전에 그런 거 아니면 변 본 다음에만 그런 건가요? 처음 본 다음에 이제 뭐 화장지로 닦고 나서 이제 뭐 활동하다 보면 약간씩 근지럽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간지럽다는 말씀이죠? 변을 보는데 예. 불편하신 게 아니고요. 예. 네, 우리가 보통 항문 소양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편충해라고 하는 기생충이 이렇게 항문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지럽다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생충약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항문에 소양증이 생기는 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문에 있는 치질이 조금 있다가 그것이 괄약근이 꽉 다물어주지 못하게 되면 항문 그 안쪽에 있는 액체의 성분이 변질이 조금씩 이렇게 묻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게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원인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깨끗하게 요즘에는 비데를 사용해서 물기를 잘 닦아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앉아서 일하는 분이 많다 보면은 항문 쪽에 이제 습기가 차게 되면 그게 습진처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소양증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항문 안쪽에 면이나 그런 팬티를 입어가지고 금방금방 그런 습기를 잘 없애주면, 그러니까 건조하게 유지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가를 보게 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오시면 그 항문 질환을 보는 사람들이 보시면 금방 구분해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선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항문 안쪽으로 이렇게 땀이 많이 차는 분, 항상 그쪽이 젖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습한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치질 덩어리가 있지만 불편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청결이 유지가 안 돼서 그런 분비물이 나와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원할 때는 일반 외과로 내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병원에는 일반외과에서 치질을 진료를 하니까 외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외과 질환 관련해서 대장 관련 질환, 뭐 치질, 갑상선, 또 축농증, 또 화상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 상담 등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석증 증상은 어떻게 초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지요? 네, 우리가 보통 담석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검진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검진하실 때 복부 초음파를 하시게 되니까 초음파상에서 돌이 있다라고 알게 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담석증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개수가 늘어나거나 그 담석의 그 돌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담석증의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식사 후에 더 통증이 생긴다든지 불편한 걸 느끼게 되고요. 보통 이제 소화기관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식사 후에 활동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아플 수 있는데요. 이제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많고요. 이제 밥을 먹었는데 뭐 명치가 답답하다, 뭐 체한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오른쪽 배 위쪽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더 진행이 되면 황달을 올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증상 때문에 병원 오시게 되는데 평소에 위가 나쁘신 분들은 담석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원래 나는 뭐 밥 먹으면 조금 불편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다가 나중에 그 원인을 못 찾았는데 담석증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소화제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통증이 있다면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예, 요거는 상담 전화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비염인데요. 네네. 네.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뭐 있어서 그냥 뭐 휴지로 이렇게 닦고서 그게 뭐 큰 병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생활처럼 이렇게 쭉 왔었거든요. 네. 근데 충명증하고 비염하고는 어떻게 틀리나요? 네, 비염은 이제 코 안에 있는 점막에서 생긴 염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계절성 이제 비염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감염에 의한 비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코 안쪽에만 있는 거를 비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축농증이라고 하는 우리 코 안쪽에 뼈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름이라고 말하죠. 농이 차 있는 걸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염은 약물 치료하거나 뭐 이렇게 코에 넣는 제품으로 해서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축농증이 되면 그 안에 농양이 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고요. 비염이 오래 가면 또 그것 때문에 축농증이 될 수도 있죠. 더 악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축농증인 경우에는 코에서 이렇게 비린내 냄새가 좀 나고 뭐 계란 닦는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코를 풀 때 이제 그런 농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 찍어도 그 농찬 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비인후과 찾아가시면 선생님이 보시면 그 안쪽을 확인할 수 있어서 농이 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발에 네. 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물이. 그래서 그것도 몰랐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혈액순환 쪽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물이 나온다 그러셨죠? 그 발바닥이요. 발바닥. 땀이 난다는 말씀인 건가요? 땀은 아닌 것 같아요. 땀이면은 냄새가 고약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물이 양말이 흠뻑 젖어요 이게. 네. 그래서 자주 씻기는 하는데 이게 그래도 무슨 측면증하고 이 땀 많이 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 자체가 연관되어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축농증 때문에 몸이 열이 나면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증가될 수 있지만 발열이 있는 거 외에는 축농증이 있다고 해서 발에 땀이 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염도 열이 날 수 있나요? 네, 염증이 심해지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열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이비인후과 가셔서 한번 안쪽에 염증이 심한지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외과원장 모시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증상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럼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통증이 있게 됩니까? 네,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담낭은 보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담즙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증상이 없는데요. 이 돌 때문에 그런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이 흘러가는 길에 돌이 있다가 그 입구를 막게 됐을 때, 물론 담낭에서 나오는 길이 보통 한 2, 3mm 되는 짧은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 조금만 돼도 그 관을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뭐 운이 좋은 분들은 돌이 여러 개 크게 있지만 그걸 막지 않으면 증상을 못 느끼시지만, 돌이 한두 개 있지만 또 어쩌면 돌도 아니고 이렇게 모래처럼 돼 있는 진흙길 같은 경우에도 입구를 막게 되면 증상이 심하게 되고요. 네. 통증이 심하게 느끼시는 분은 밤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담석이 있는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그 담석이 담낭의 입구를 막게 되면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 부위가 아픕니까? 제일 많이 아픈 거는 명치에서 오른쪽 위쪽이고요. 또 대부분 이제 간 밑인데요. 위치로 네. 볼 땐 그 복부의 오른쪽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등으로 뻗쳐서 등 쪽까지 아프다고 하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통증이 그런 상복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담석증은 그럼 어떻게 진단이 네,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이한 증상들을 일단 병력으로 들 수가 있고요. 네. 검사하는 건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초음파로 돌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모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담석증을 확인하는 그 초음파는 상당히 간단한 그런 금식만 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해서 많이 확인하고 수 있고요. 또 이제 돌의 모양이나 위치 그리고 질병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CT를 같이 찍는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만 해보시면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또 문제가 심각한지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폐검사를 통해서 담석에 영향이 되는 그러한 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보는 것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크기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처음부터 이제 돌이 생겨서 언제 발견되느냐가 문제겠는데요. 조그만 땐 처음은 이렇게 모래처럼 이제 있던 것이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사람은 뭐 5cm 되는 그래서 복강경으로 5cm 요? 네, 오. 꺼내지 못할 정도로 네. 아주 담낭 전체를 다 돌로 꽉 차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어떤 경우는 뭐 조그만 돌이 한 100개까지 나오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은 공깃돌처럼 한 1cm 되는 돌이 대여섯 개 있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 담석증에 잘 걸릴까요? 뭐 여태까지는 제일 많은 게 그 여자 40세 그리고 약간 뚱뚱한 여자라고 표현을 이제 영어로 해서 그 3F라고 해서 40, fatty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female이라고 해서 이제 세 개의 F가 들어가는 그런 영어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돼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또 비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20세가 안 된 그런 사람들도 비만한 사람들은 담석증이 꽤 많이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80세 이상에서도 담석증이 많아서요. 거의 전 연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요즘 되게 많이 흔한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된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잘 걸릴 수 있습니까? 네, 당뇨, 그다음에 흡연, 비만 가장 많은 그런 생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임신을 많이 한 경우 아마도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영향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위험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단이 되면 담석증은 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요? 증상이 없을 때부터 수술을 하지는 않는데요. 네. 돌의 크기가 크거나 많을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곧 발현될 것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약으로 해서 담석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약을 1년 이상 먹으면 조금 줄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를 1년씩 약을 먹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 않아서요. 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겠습니다. 아, 복강경으로. 네. 그러면 네. 뭐 병원에는 한 며칠 정도. 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하고 통증도 많이 줄이기 때문에 네. 보통 2박 3일, 3박 4일 정도 잡으시면 제거하고 퇴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합병증 같은 건 걱정 네, 안 해도 모든 될까요? 질환에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하니까 합병증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예. 심각한 경우는 많지 않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의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스별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